가해자일 줄 알았던 우리 아이가 사실 피해자였다 라고 한다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비슷한 사례에서 좀 잘 해결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판사님은 의뢰인이 어쩌다가 한번 싸움을 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상당히 가벼운 처분을 내린 적도 있었죠. 아이들 간에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를 얼만큼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을 하느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리 대표변호사 최석호입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관련한 승소 사례나 법률 정보를 전달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얘기해볼 내용은 조금 특별하지만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가해자일 줄 알았던 우리 아이가 알고 보니까 오랫동안 좀 왕따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인 경우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면 좋은지, 그 실제 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학교 2학년인 자녀 A가 오늘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 놀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뭐 친구랑 싸웠다고 해요.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에는 그냥 단순히 친구들끼리 서로 뭐 싸웠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A 학생이 너무 크게 다쳤다 보니까 이제 당장 그 학교로 가가지고 싸운 학생 부모한테 좀 사과를 받으러 가자, 그리고 사과를 하러 가자 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A가 그냥 학교에 안 가겠다, 뭐 괜찮다, 별일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방에 들어갔다고 하죠. 이렇게 며칠 흘렀는데 A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되었다고 갑자기 학교에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학생 부모하고 좀 연락을 해보니까 그 A 학생이 먼저 B 학생을 때려가지고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B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A 학생 부모는 이제 A 학생한테 왜 때렸는지 때쯤 되니까 이제 A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따돌림을 오랫동안 받아오고 또 언어폭력도 당해왔고 오랫동안 버티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왕따를 주도한 학생을 먼저 때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이제 A 학생과 B 학생의 다친 정도를 좀 비교하다 보니까 B 학생은 전치 2주의 상해, 사실상 상처가 안 난 거죠. 근데 반면에 A 학생은 전치 4주가 나올 정도의 상처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A 학생 부모는 좀 사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게 된 건데요. 근데 요즘 이제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피해자 쪽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학교폭력위원회 소집, 요걸 요청하는 동시에 상대방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폭력위원회 그리고 경찰서에다가 이제 고소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 사안은 이런 사안이었다 라고 신고 내용을 철저히 반박해야 되는 경우였다 보니까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경찰서 혹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전달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A 학생이 B 학생을 때리게 된 경위, 그리고 B 학생의 상해 정도보다 A 학생이 더 크게 다쳤다라는 내용의 진단서, 그리고 B 학생으로부터 A 학생이 심한 언어폭행과 따돌림을 당했다라는 증거들, 이런 것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이제 학교폭력을 당해오면서 싸움이 커지게 되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가지고 반대로 B 학생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라는 내용의 탄원서도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A 학생이 평소부터 좀 학교 생활을 잘하긴 했었나봐요. 그래서 A 학생한테 우호적인 증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제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B 학생 쪽에서 그냥 A 학생과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장난친 건데 A 학생이 안 봐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단순한 청소년들 사이의 관계나 싸움인데 A 학생이 급발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변명하기 시작을 했죠. 물론 이제 A 학생이 B 학생을 때린 것 자체는 맞으니까 처벌을 안 받을 수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B 학생의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으로 인해서 A 학생이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고, 피해 정도 역시 B 학생에 비해서 A 학생이 더 크다는 점, 이게 이런 점에 고려가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었고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러한 처분 내용을 근거로 약한 조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A 학생이 평소에 학교 생활에서 담임선생님이나 과목 선생님, 주변 친구들이 우호적인 증언을 해줘가지고 평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 점도 이제 판단을 할 때 고려가 많이 됐고요. 이번에 소개됐던 형사사건에서도 소년재판에서 의뢰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변호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가해자로 내가 신고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인과관계를 잘 파악한다면은 그 억울한 일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가해자인 줄 알았던 우리 아이가 알고 보니 피해자였다, 이런 경우에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두 영특한 채널 구독해주셨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